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신문사나 방송사, 뉴스통신사 등 주요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정통 원로 언론인들이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잇따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로 언론인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신문 대한언론 12월호에는 중앙일보 국장 출신인 이규진 대한언론 편집위원장이 쓴 부정선거는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일면 톱기사로 보도됐습니다. 또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인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이 쓴 부정선거 원천봉쇄하라는 제목의 장문의 칼럼도 대한언론인회 인터넷신문인 대한언론 K뉴스에 게재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1977년 설립된 대한언론인회는 일간신문, 방송사, 뉴스통신사 등에서 주필, 논설위원, 편집국장,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을 지낸 520여 명의 언론인들이 가입한 언론 관련 단체로 현재 장석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사평론 중심의 월간신문인 대한언론을 발행하고 있고 인터넷신문 대한언론 K뉴스와 유튜브 방송 대한언론 KJ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현직 정통 언론사 출신 언론인 가운데는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권혁부 전 KBS 이사,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 김방현 현 중앙일보 내셔널 부장, 그리고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현재 권순할TV를 운영하고 있는 저 정도가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등을 통해 너무나 비정상적인 선거관리 실태가 많이 발견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들에 이어 이제는 이규진 대한언론 편집위원장과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등 대한언론인회 소속 원로 언론인들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진 않았더라도 실제로 취재 현장 경험이 많은 정통 언론인들 가운데는 4.15 총선 선거 관리에 단순한 부실 관리를 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지닌 이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월간 대한언론 12월호 일면 톱으로 보도된 이규진 대한언론 편집위원장의 부정선거는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럼의 메인 제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는 막아야 한다. 그리고 작은 제목, 소제목은 디지털 민주주의는 선거 부정에 취약, 위헌 소지 사전투표제와 부정에 취약한 전자개표 폐지해야, 이런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가 많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주권자가 투표행위로 대표를 선출해 권력을 위임한다. 현재로서는 선거라는 제도가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선거관리의 무오류성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선거관리는 과연 공명하고 무오류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하기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선거 때마다 터져나오는 부정선거 시비가 그렇고 선거관리의 최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석연치 않은 운영 실태가 자꾸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이후 더욱 그렇다. 지난 10월 10일 선관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킹 조직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소 통신장비에 USB만 꽂아도 선관위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중국이나 북한의 해킹 조직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국가 건강을 흔들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존폐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말은 내부 조력자가 있다면 투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닌가. 선관위 직원들의 양심을 믿으라는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기관의 총체적 부실 운영을 이유로 베를린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맹신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연방선거에 중국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호주와 미국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계속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와 정부는 선거 부정 소지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다.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년 40 총선에서도 종전처럼 사전투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명약관하하다. 최근 민주당 쪽에서 200석을 자신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 범상하게 들리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규진 편집위원장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인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 겸 대한언론 편집위원회 부정선거 원천 봉쇄하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의 소제목은 역시 사전투표제는 위헌 소지, 전자개표도 없애야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전산망 보안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어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사전투표자를 미투표자로 분류해 본투표가 가능한 이중투표로 이어질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선거인 명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 즉 선관위 도장과 사인 즉 투표관리관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 사실상 공동작업으로 선관위 전산망에 직접 침투해 밝혀낸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선거 부정이 1. 선거인 명부 작성 2. 사전투표 3. 개표 4. 북한과 조선인 등 외부 세력의 해킹을 통한 투개표 조작 가능성 등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말도 많은 사전투표제가 위헌이란 이유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의 위헌심판 청구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도해드린 대로 정교모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기도 하죠. 이호선 교수가 현재의 위헌심판을 청구했고 또 앞으로 정교모 소속 다른 교수들과 일반 시민들도 추가적으로 위헌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나올 때마다 모두 상세하게 보도해드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독일 같은 나라는 사전투표제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의 선거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율은 높아지지만 전체 투표율은 도리어 낮아지는 경향이 객관적 수치를 통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22년 6일 제8회 전국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6%로 2018년 6.13 제7회 전국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1%보다 0.5%포인트 올랐으나 전체 투표율은 오히려 9.3%포인트나 낮아졌다. 이는 사전투표제로 참정권 확대를 하겠다는 선관위의 의도가 완전히 빗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가 본투표에 근접한 비율을 보이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더 높아
4, 5일의 시차를 둔 1차 투표, 2차 투표가 되고 말았다. 또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갈림으로 인해 공개투표로 변질됐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1, 2차 투표 중 하나로 보여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사전투표의 경우 기표 용지에 투표자 이름과 주소까지 기재되어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는 대한민국 유권자 절반의 개인투표 성향을 수집, 관리할 수 있다. 비밀선거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전투표는 이 밖에도 투표 가치, 등가성, 동원투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전투표는 본투표 4, 5일 전에 실시되는 만큼 이후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뉴스, 예컨대 뇌물, 성폭력 등의 비리가 나오거나 알고 있었던 중요 사실이 실은 가짜로 밝혀지더라도 이것이 투표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본투표자와 사전투표자가 행사한 투표 가치는 같을 수가 없다. 또한 사전투표는 어느 투표구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본투표일에는 금지된 동창회, 향후에 친목회 회원 유권자들을 대거 소집, 투표할 수 있는 등 동원투표가 가능하다. 이쯤 되면 사전투표제는 본질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다. 404개 시민사회, 종교, 해외단체로 구성된 자유민주총연맹은 최근 사전투표제는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며 지난 여러 차례 치른 공직선거 결과에서 발견된 사전투표제 문제점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득표수를 분석하면 지난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양당의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63%, 미래통합당, 현국민의힘 36%를 일률적으로 얻어 이상현상을 나타냈는데 2023년 11일 강서구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69%대 국민의힘 31%로 나타나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통계학자들은 이런 결과는 수학적 통계학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다음으로 수개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자개표와 관련해서는 세계를 망신시킨 한국 주도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란 기구가 있다. 이 기구는 2013년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민간기구로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 지식, 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산 전자개표기 제공을 통한 개발도상국 선거를 돕기 위해 설립됐다.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콩고, 루마니아, 이라크, 케냐 등 10여 개 국가의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나라마다 부정선거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선관위가 사용하는 한국산 개표기로 개표를 했다가 부정선거가 탄로나 재선을 한 나라로 공식 확인된 나라만도 말라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부정개표가 없었을까? 오죽했으면 미국은 2018년 12월에 콩고 대선을 앞둔 9월 유엔 안보리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통해 콩고 정부에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사실상 전 세계에 경고했을까? 2018년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 사용된 한국산 전자개표기 개표 결과에 부정 의혹이 드러나 이라크 정부가 수개표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 전자개표기 개표 결과와 최대 1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라크는 유혈폭동 사태가 벌어졌고 재검표를 통해 당선자가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2020년 한국 4.15 총선에서 제기된 투표지 분류기의 부정 의혹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내년 40 총선은 이제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허점 투성이의 현행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를 개선, 보완해 쓸 시간이 부족하다. 문제의 소지가 큰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규진 대한언론 편집위원장과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 겸 편집위원의 선거 관련 칼럼
구체적으로 부정선거 관련 칼럼을 잇따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